오늘은 설 전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찍어 보려고 하고요. 많은 성공하신 분들 유튜브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정보를 주시고 있지만 막상 따라 하려고 보면 저건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리 노하우를 찾아보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아이템도 없고 지금 시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만 그런 걸까요? 오늘도 김승호 회장님 영상들 찾아봤는데요. 40대에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그 실패 속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사업을 타이밍 좋게 할 수 있었다 하셨습니다. 지금의 그분의 아이템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회사를 잘 만나서 운 좋게 지금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2, 3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2, 3억 정도의 연봉으로 올라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 속에서 느꼈던 애환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여성으로서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그리고 다음 본부장으로 가는 것은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야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에 있어서 저희 성공 스토리도 있었지만 좌절도 많았었고 힘들었었던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할 때도 3년 차까지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권팀에 있을 때는 팀원들이 각각 맡은 담당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지점의 발령을 받고 저희 입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많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영업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3년을 버티니 나름 저에게 승진의 기회가 오고 절 믿는 고객분들도 늘어나면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서 어느 정도 한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기까지 보통 3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20, 30대 MZ세대들은 1년 이내 퇴직률이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회사의 연봉, 회사의 규모 이런 것들을 알고 입사는 했는데 직무가 너무 나한테 맞지 않아서 퇴사하는, 이직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씩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 직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3년을 버텨야 하냐라고 하면 1년 정도는 회사와 팀, 직무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일들도 신입 때부터 조금씩 다 쌓아나가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2년째부터는 직무를 조금 알게 되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위에 상사와 분들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기간입니다. 3년째가 되면 그 직무에 능숙해지게 되고 회사 돌아가는 시스템을 파악하게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직원들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배우는 게 느린 편이고 저를 드러내고 어필하는 것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늘 남들보다 그런 승진의 기회가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3년이면 다음 단계로 가는데 저는 5년씩이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위에 상사분들한테 어필하고 잘 못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잘 묻지 않았던 것, 묵묵하게만 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언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신이 잘하고 있고 배우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상사분들한테 어필하고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가서 소통하려는 모습 꼭 필요합니다. 단지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저의 장점은 우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믿음, 해내겠다라는 간절함, 오기, 끈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들이 어떤 페이스로 가든지 저의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끝까지 안주하겠다라는 목표를 해왔던 것이 저한테는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실수를 가리려고 하는데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만 했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제가 신입교육 때 저희 본부장님이 강사로 오셨거든요. 생전 써보지도 않았던 강사님께 팬레터, 편지를 쓰고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귀동냥을 다녔습니다. 지금의 영업은 저희 소심한 성격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것 해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 상품이고 금융 상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가입하고 관리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상품들이 정말 필요한 상품이 되기도 하고 소중한 가치로 전달되어서 정말 잘 가입했구나 고객들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담당자를 잘못 만나면 정말 필요 없는 걸 지 좋으려고 이렇게 가입시켰구나 하면서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간혹 정말 보험을 잘 가입하신 분들을 만날 때면 전생에 덕을 많이 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잘 관리 받으시고 잘 가입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된 부분 또한 행운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면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심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성장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많이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고 억울함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세상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뒤통수, 배신, 상처 수도 없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늘 자갈해주고 억울하게 욕먹고 뒤통수 맞고 제가 느낀 그 억울함도 컸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의 사람들은 지금 저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그 당시 함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때는 또 다른 인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이 바뀌거나 제가 또 다른 깨달음, 성장이 필요할 때 뒤통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자극을 주고 성장시키는 상황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맞는 사람, 아닌 사람들을 거르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 걸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 더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가치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틀렸다 생각하기보다 나와 잘 안 맞는 것뿐이다 생각하시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나누시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고객분들은 저에게 오래도록 있어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100만 원만 생겨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한 직장에서 15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 상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연금 보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변경을 하거나 판매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써드리고 관리해드리니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신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1998년 IMF 직후에 증권사에 입사했고 2007년 겨울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 후 리먼 사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입사 시점마다 금융위기를 2번 겪었고 이번 금융위기까지 3번째기에
저는 지금이 내 자산을 늘려가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느냐,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향후 여러분의 자산을 늘려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위기가 여러분에겐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2007년도에 연끌을 해서 집을 장만했던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끌을 통해서 주식, 비트코인, 집에 투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투자했던 2008년 이후 집값은 7, 8년 계속 하락한 이후에 2,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더니 최근 4, 5년 사이에 무섭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전셋값도 오르고 여러분도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2년 만에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2007년 집을 사고 대출을 갚느라 힘든 남편의 짜증을 받아내면서 일해서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영어 유치원도 보내면서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 상품으로 3, 4년 만에 15%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사업비도 높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은 되는 상품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고객들에게 자신있게 장기 금융 상품으로서 연금 준비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금융 상품에는 10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비는 있지만 어느 금융 상품에서 주지 못하는 시간에 투자했을 때 최고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들 모두 1인당 1개 이상씩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 연금은 꼭 있어야 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액 상품이라고 하면 안 좋다고만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분들은 펀드 변경을 잘 못하셨거나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초기 3년간 성장기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몸에 장착시키셔야 하냐면 암울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계속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저렇게 잘 해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도 행운의 기회가 올 거야. 계속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암담한 상황을 하루하루 계속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는 여러 다른 영상들에서 찾아보고 반복적으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영감을 준 책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보는 영상들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도 죽을 듯이 안 될 때 처음 접한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꿈꾸는 다락방, 절대 긍정, 긍정의 힘이라는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한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지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미친 척하고 해보자. 의심하면 뭐 하겠어.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말한 대로 해보면 될 수 있다니 해보자 하고 꿈노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감사일기도 쓰고 난 행운하다 라고 저 스스로를 세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저를 행운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안 풀리던 일들이 조금씩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히 그릿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목표를 달성해낼 때까지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믿는 마음입니다.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 큰 목표를 가지고 나는 꼭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늘 행운이 함께한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노력에 가속 페달, 전기 모터를 달아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하고 잘하고 싶다면 난 해낼 수 있다. 난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난 꼭 해낼 수 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더 빨리 잘 해내려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 사람들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나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누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지에 더 빠르게 행복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공도
도와주고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나누면 자기 것을 뺏길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으시겠지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10사람에게 나누면 10사람의 노하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노하우를 나누시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얻어먹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사람들과 어울릴 때 밥도 사고 술도 사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늘 계산하는 사람이 더 큰 행운과 기회를 잡습니다. 물론 얻어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감사하는 마음 꼭 표현하시고 다음엔 내가 꼭 사겠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돈을 쓰는데 인색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 쓰는 것에 계산하고 인색할수록 일이 잘 안 풀리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돈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 현명하게 잘 쓰고 잘 흐르게 할 때 사람들 속에서 운이, 행운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인색한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과하게 쓰시는 분들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누고 쓰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시면 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나누는 것에만 쓰게 되면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누고 도와주는 거 좋지만 나의 일에 열정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들 꼭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데 쓰시다 보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의 선의가 그들에게 악용되어서 그들의 공급원 또는 먹잇감이 되거나 그들의 노력을 덜어주는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나를 위하는 사람처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나면 그들은 나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신의 조종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계속 학대하고 모욕하고 모멸감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멈추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더군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내용들은 서람TV나 제쿠TV 등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귀고 착취하고 왕따시키고 고립시키는지 그런 패턴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꼭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립시켰다라는 거. 그들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영상 중에 조셉 머피, 밥 프록터, 켈리체, 김승우 회장님 등 영상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늘 나눠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들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천해보고자 저 또한 계속 저 스스로 변화시키고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상들 함께 보시면서 저와 함께 변화와 도전, 성공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들 추천해 주실 분들 계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공부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해내는 것. 나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의 노하우를, 방법들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 뒷담화하거나 질투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생각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정적 에너지는 여러분의 선한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잘 되던 일들도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마음가짐을 끌어당기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현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2022년 저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23년은 대박나는 띠 탑3 안에 범띠, 원숭이띠, 양띠가 있더라고요. 범띠인 제가 2023년 얼마나 대박이 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 대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종료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거라고 월트 디즈니가 말하더군요.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